역대급 월간 수치로 이야기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팔리네 전기차 확대 프로그램을 프랑스도 이번에 내놓았다고 하거든요. 삼성 SDI가 고성능 각형 이른바 독일의 3대 차량은 다 들어가는 걸로 보이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도 본격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다시 득세한다면서 생각하면 일단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의 규제가 다시 좀 완화 쪽으로 가지 않느냐, ESS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그 시장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우리의 2차전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최근에는 보면 그냥 단순한 뭐 리튬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소위 뭐 캐즘을 좀 돌아 나오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구조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월 달 한 달 지표를 좀 놓고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지원금을 좀 주면서 얼마나 팔렸냐 보니까 3만 대 넘게 팔린 걸로 보여요. EV 전기차. 그렇죠. 월간 단위로 봐서는 지금 역대급 월간 수치로 이야기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야, 이게 캐즘이 아니라 뭔가 지원금을 주고 환경을 이제 형성하니까 팔리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란 전쟁이 생기면서 어쨌든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검색도 뭐 증가하게 되고 전기차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맞는 상황이고, 좀 전에 제가 한국 시장 말씀드리긴 했지만 유럽 시장도 지금은 그 벡터리 업계에 대한 전방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때문에 고유가가 도래되면서 일단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전기차 확대 프로그램을 프랑스도 이번에 내놓았다고 하거든요. 유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아마 그런 조치를 좀 취한 것 같고, 독일 정부도 전기차 보급 촉진에 9조 원을 또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최근에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 달 접어들면서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도 2부와 다르게 전년비 33%나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ESS 시장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규모로 보면 24.2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크게 이제 반등을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쪽의 ESS 신규 설치량이 전년비로서는 더블 정도가 나왔습니다. 100% 성장을 했죠. 4.3기가와트시를 기록하면서 이게 유럽 시장이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ESS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 리스크 여러 가지 뭐 원유 상승 급등 이런 것들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또 강화되면서 유럽 등지를 포함해서 ESS 강화 요인이 좀 더 생기고 있고, 이것을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어떤 전력 수급을 보완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ESS의 어떤 소중함,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굵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내 셀 업체가 하고 있는 삼성 SDI나 LG 엔솔 이런 종목들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가들이 상당히 과거와 좀 다르게 좀 힘차게 V자 반등 형식으로 강하게 올라온 모습들이 배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EV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 뭐 로봇은 단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ESS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는데, 삼성 SDI가 벤츠에 그 EV용 배터리 공급한다고 하면서 뭔가 좀 느낌이 달라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규모 자체도 공식적으로는 발표 안 했는데 시장에서 뭐 추산하기는 꽤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계약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드문드문했죠. 예. 최근에 뭐 1, 2년 정도 사이 보면 오히려 해지돼, 옛날 거 해지된 게 그렇죠. 컸었죠. 맞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그 해직을 많이 네, 했고요. 예. 그래서 그걸 뭐 공장을 조인트 벤처도 뭐 없앤다고 하고 뭐 맞아요. 이렇게 예. 줄인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샀던 뭐 지분도 뭐 돌려준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뭔가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삼성 SDI가 벤츠 차세대 전기차 들어갈 고성능 각형 하이니켈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고, 말씀하셨듯이 내용은 좀 안 알려졌지만 한 9조에서 10조 원 정도 규모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5년 정도 기간의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벤츠라든지 BMW, 아우디 이른바 독일의 3대 차량은 다 들어가는 걸로 보이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중국 업체가 좀 따라오기 힘드는 어떤 하이니켈이나 고부가 가치 배터리 제품을 결국 이제 우리가 삼성이 하고 있다, 이것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LFP도 지금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도 벤츠에다가 28년부터 그때부터 7년간 2조 600억 규모의 LFP 배터리도 공급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내 배터리 기업이 유럽, 독일 완성차 업체에게 LFP 배터리를 공급하는 최초의 사례가 또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부가가치의 배터리 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LFP도 어쨌든 한국 시장이 독일 쪽이나 유럽 쪽에 지금 진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CATL이나 BYD 등 뭐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유럽 쪽도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한국으로의 공급처 다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EV 쪽의 캐즘도 그러하지만 ESS 쪽의 성장도 더해지면서 이제 어쨌든 업황 자체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주가들이 올라왔고 네.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삼성의 SDI나 실적이 나오면서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넓게 폭넓게 적자가 나올 거로 봤지만 규모가 그러니까요. 확 줄어들었죠. 적자인데 주가 올라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맞습니다. 적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컨센 대비 얼마나 선방했느냐가 중요하기 맞습니다.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해요. 예, 예. 아니 아직도 적자인데 급등하면 어떡해? 네. 이거 말이 되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이제 규모가 너무 확 줄어버리니까 음. 턴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있는 거고요. 항상 주식은 잘하는 애가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담담한데 그렇죠. 못하던 애가 잘하는 못하는 거에 애가 갑자기 대해서. 확 잘하면 턴어라운드가 가장 지금 그렇죠. 주가 수익률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삼성의 SDI나 이런 쪽이 주가 급반등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기대할 만한 게 아까 이제 이 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 또 EV에 대한 기대가 미국의 또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 맞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은 어쨌든 힘이 빠질 가능성이 네. 높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차기 또 기대감들 그죠? 민주당이 올라오게 되면 지금 사실 친환경에 대한 규제 이런 게 조금 다시 풀릴 가능성 이런 그렇죠. 것도 있는 거죠. 완화가능성. 그죠? 예. 뭐 우리가 뭐 선거 내용은 누가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분위기가 좀 트럼프 쪽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예. 가뜩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좀 애매한데 지금 이란 전쟁까지 갑자기 하는 바람에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짧게 단기적으로 좀 끝낼 수 있다 뭐 판단을 하고 했을 수 있겠지만 이 전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종전이나 휴전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끌려가다 보니 지금은 하원은 당연히 민주당이 가져가는 건데 상원이 이제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면 이제 트럼프가 뭐 탄핵이 되거나 극단적인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배경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다시 득세한다면서 생각하면 일단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의 규제가 다시 좀 완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뭐 생각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환수화된 건 아니니까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배팅하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좋아지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시장이라든지 보조금의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유럽 쪽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촉진이나 프로그램 등 활용하는 유럽 쪽의 뉴스 플로우에 따라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이 회사들이 어쨌든 숫자를 좀 더 돌리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에 대한 상승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를 둘러싼 기대감 좋은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이를테면 사실은 최근에 EV, ESS 전에 올해 올라왔던 건 로봇 모멘텀입니다. 네, 그죠? 워낙 네.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네. 로봇을 만들게 되면 배터리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팔아서 몇 대 팔 건데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제한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로봇주들이 또 최근에 좀 움직이잖아요. 그죠? 로보틱스 모멘텀이 또 불게 되면 2차 전지에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뭐 아예 아닌 건 전고차라든지. 그렇습니다. 아예 아닌 건 아니고요. 예. 뭐 현대차 그룹도 뭐 로봇 묻어갖고 그렇죠. 이제 네. 더 추가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2차 전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좀 따져보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로봇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문제는 따져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센티적으로 분명히 멀티플을 좀 더 줄 수 그렇죠. 있는 요인은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EV 쪽의 배터리 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1테라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30년 기준 아마 100만 대 정도의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휴머노이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짧으니까 한 서너 개 정도 써야 된다는 가정을 하고 그러면 대충 개수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시장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한 10기가에서 12기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EV 시장이 1테라 시장인데 로봇 가지고 10에서 12기가 정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주가를 뭐 50%, 막 100% 땡길 거냐?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을 먼저 지금 땡겨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뭐 휴대폰에도 다 그런 2차전지 배터리 들어가는데 사실 휴대폰 잘 팔린다고 2차전지 수요 늘어난다고 무슨 뭐 네. 전동 공구 잘 팔린다고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캐파 자체가 틀리고. 네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전고체 이런 것만 조금 테마로 봤을 때는 달라지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런 건 네, 좀 네. 모멘텀을 그러겠죠. 종목들은 받을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네. 네.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시장이 같이 올라오면서 좋아졌는데요. 그러면 요 섹션에서 마지막으로 다 좋은가 2차 전지는? 그러면 좀 우리가
한계로 생각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보면서 조금 또 좀 생각해야 될 한계점들은 무엇일까? 네, 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쪽에 들어간다는 뭐 이야기를 하면 전고체 쪽이 부각이 되겠죠. 근데 또 그러면 왜 전고체를 써야 되냐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가 어차피 생긴 게 그렇게 많은 공간을 가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람 모양을 예. 갖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 끼우려면 엄청나게 무거운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LFP 배터리를 넣기가 이제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압축된 전고체 배터리가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 끼웠는데 뭐 24시간, 48시간 갈 수는 없으니까 몇 개는 써야 된다. 한 대를 운영하려면 그러면 서너 개 정도는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대충 생각해 보면 개수가 몇 개인데 그러면 전체 전기적 용량이 얼마다, 전기 용량이 얼마다 이렇게 셀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전고체 모멘텀은 그 로봇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EV에 대한 수요가 좀 좋아지고 좀 회복 개선 쪽으로 가는 것은 맞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맞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쪽은 EV 수요가 좀 좋아지긴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ESS 쪽에 있는 ESS 죠. 거죠. 예, 그리고 뭐 예.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여러 맞아요. 부분에서 지금 전력이 모자란데 ESS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이쪽과 방점이 생기고 있고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EV 시장에 필요한 전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100이라고 한다면 ESS 시장이 한 50 정도까지는 시장이 커질 거다 보고 있으니까 그 시장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고 있는 셀 업체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ESS 쪽으로 재편 그리고 기존의 이 라인들을 뭐 전기차 쪽의 수요 라인들을 ESS로 좀 재편하면서 체제를 좀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응을 하면서 숫자들이 좀 좋아지는 국면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양극재 회사들도 좋아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셀 업체가 좀 더 이제 ESS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 보이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양극재 판가가 2분기에는 전년 대비로 봤을 때도 양극재 판가가 지금 현재 추정치가 한 40% 정도 판가가 좀 올라갈 거라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리튬 가격도 오르고 그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순수 리튬 관련주는 저희가 좀 음. 차치하고요. 양극재 쪽도 지금 판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2분기에 나온다는 점에서 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